자, 오늘 진행할 건데요. 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일단은 속력과 속도를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아셔야지만 속력과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동거리가 변이가 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비슷하면서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되고요. 변이는요, 말 그대로 위치야, 위치 변화량이에요. 자,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죠. 여기 보이시죠? 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상황이에요. 맞죠? 그게 이동 거리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동한 거는요 5m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변이라고 하면은 위치에 대한 직선과의 거리. 일직선 쫙. 그러니까 내가 현재 출발한 곳과 현재 도착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직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을 때 그 직선 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는 3m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거 볼게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원의 둘레인 곳이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되고요. 변이는 빵이에요.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해가시죠? 위치에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네요. 없다. 변화량이 없다. 그게 변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이는 빵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A라는 녀석이요. 갔다가 유턴해서 B로 왔어요. 그럼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5m 플러스 3m니까 8m를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되고요. 변이는 A에서 B로 왔잖아. 직선거리. 그러니까 직선거리 연결했을 때 2m가 변이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경로가 달라. 예를 들어 가는 경로가 다르다고. 이해가세요? 예. 근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만약에 똑같다면 변화량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변이는 똑같다. 변이는 똑같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다면 그런 거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왔어.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여기 왔어요. 두 사람은 변이가 같습니다. 맞아요. 변이가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경로가 달라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상황이라면 두 사람은 변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예요.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변이는 빵! 위치 변화량이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까? 또 만약에 직선 운동이 아닌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막 꼬불꼬불한 데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직선 거리인 변이보다는 좀 더 길이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실제 이동 거리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 변이는 꼬불꼬불 네가 가더라도 무조건 결과값에 대한 직선으로 꽂히는 거리가 변이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배운 이유가요.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공식에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물리량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알려주고 속력과 속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속력과 속도가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지만 우리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거속시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 쌤이 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학 중학교 1학년 때 이 속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속을 어떤 쌤은 속력이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어떤 쌤은 속도라고 말하기도 했었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 사용할 때는요. 직선으로만 운동했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무조건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속력 공식 가볼게요. 속력과 속도는 거속시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지금 속력 보이시죠? 내가 이걸 거속시를 한 번 더 적을게요. 잘 봐요. 하나 더 적을게. 자, 여기서 좀 디테일에 가겠습니다. 거리 보여요? 거리를 말하는 공식으로 쓴다면 여기는 속력이 됩니다. 이 시간. 속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 자, 이번에 이 거리가 아니라 변위가 되겠지. 그렇지. 변위는 속도예요.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 똑같나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에 배울 때는요.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하고 변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났었어.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야. 직선으로 직접 이동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와 변이는 똑같기 때문에 속력으로 말해도 되고 속도라도 말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지. 중학교 1학년 수학이 그렇게 해서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했던 거야. 쌤들은 그냥 이럴 땐 속력, 저럴 땐 속도. 이해가시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니? 자연스럽게 설명 다 했어. 이게 끝? 속력은 거리를 가지고 넣은 거고 속도는 변이를 가지고 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거리라는 녀석은요. 이건 뭐야? 무조건 양수 아니야? 아, 그렇죠.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변이는 방향이 중요해. 방향? 얘는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왜냐하면 자 봐. 여기서 이로 갔을 때 거리 자체가 거리가 5m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이해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자. 반대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반대쪽으로 했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지금 5m거든? 예. 자, 그러면 이동거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쪽으로 간다고 5m지. 네. 이쪽으로 가도 5m지. 네. 이쪽으로 가도 5m지. 어느 정 방향으로 가도 다 5m라는 놈 얘는 일정하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근데 변이라고 말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변이는 방향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갔을 때 만약에 플러스 5m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5m라고 말해야 돼. 방향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5m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5m. 변이가. 근데 저게 지금 기준이 이제 저희가 아는 수직선처럼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게 풀만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4측면 이렇게 다 좌표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야.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도 그거는 이제 코사인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코사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쪽에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 뭐 코사인, 뭐 사인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표현을 할 거야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게 1차원이라고 하잖아.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반대는 마이너스, 반대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예시니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속력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도라는 것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들어봤을 거예요. 스칼라. 스칼라는 뭐냐면 절대값 개념이야. 수학에서는. 절대값. 거리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방향을 중요시하는 이런 변이나 이거 속도 같은 경우는 부호가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 방향을 조금 우선시한다. 물론 스칼라량도 같이 포함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요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벡터는 방향을 고려한다. 방향을 고려하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벡터예요. 그래서 속도는 벡터고요. 속력은 스칼라예요. 알겠습니까? 네. 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도 가능하다. 뭐에 따라? 방향에 따라. 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해갔어요? 방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어요? 오케이. 중요해. 방향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거속시라는 개념은 당연히 알 거고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개념이 뭐 있냐면 속력 보이죠? 얘는 뭘 나타내? 빠르기야. 빠르기가 뭐야? 그거네.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슝. 그러니까 저쪽으로도 하면은 뭐야? 스칼라지. 절대값 부분인 거잖아. 빠르기만 따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속도는 방금 얘기했던 빠르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운동 방향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 알겠어? 이해갔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력, 속도를 구분하지 않았던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앞으로만 갔다고.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유턴한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만 갔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럴 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다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거속시를 써도 상관이 없었다. 이런 얘기다. 자, 이번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니까 당연히 뭘 따져?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를 따진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해하시죠? 네. 자,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걸 해석할 거야. 해석하기 전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충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얘기하면 말 그대로 뭐야? 평균적인 속도도 아시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하는 동안에 속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지금 밑에 그래프 보이시죠? 예. 자, 시간에 따라서 왼쪽 지금 보시면 Y 절편이죠? Y축? 네. Y축 보면은 지금 이 0에서 T1일 때는 지금 요 정도 위치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움직인 거야, 어쨌든. 자동차가 이렇게 뭐 커브를 돌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좀 돌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T1 초하고 T2 초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T1에서 T2까지 모든 속도들을 다 해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그런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운동하는 동안의 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뭐만 따지면 되냐면 처음과 시작만 따지면 돼. 알겠어? 어차피 위치의 변화량만 따지면 되거든? 네. 그러면 선을 그어 변이를 할 거니까. 이해했어? 네. 그러면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맞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거분의 이거지? 네. 기울기야. 아.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로 저건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해 가능한가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공식이. 그러니까 탄젠트라고 계산해도 되고. 탄젠트잖아요. 네.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네. 탄젠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고. 알겠어? 네. 이해가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위치라서 가능한 거야. 아, 이제 그것도 따져요. 당연하지.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따질 때 X축이 뭘 의미하는지 Y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신경 쓸 게 많아.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군요. 이해 가능한가요? 네. 자, 평균 속도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순간 속도는 뭐냐면 평균 속도는 운동하는 동안 중간중간 속도를 따지지 않았어. 맞아? 근데 순간 속도는 중간중간 다 따진 거야. 말 그대로 뭐야? 순간적인 속도. 이 순간의 속도. 알겠어? 자, 그러면 어느 한순간의 속도라는 정의로 써 있고요. 아주 짧은 동안에 평균 속도와 뭐하다? 같다고.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얘가 아무리 이렇게 나왔다 한들 잘 봐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0.00001초야?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시간 요 라인이 0.000 아니 너무 적으면 안 돼. 다음이니까 0.0010 아니 0 아니지.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얘하고 굉장히 별 차이가 없지? 이해갔어? 아주 짧은 동안의 평균 속도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속도를 재는 거야. 평균 속도를. 와우.
이해했어? 왜? 너무 짧다고. 간격 자체가 너무 짧다고. 그 간격 자체가 너무 짧잖아. 그게 순간 속도라고 하자 이 말이야. 너무 짧으니까. 아, 오케이. 그 순간의 속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의 속도는 뭐라고 말해? 어쨌든 기울기 아니야? 평균 속도가? 그죠? 평균 속도는 기울기지. 그러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고 같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게 접선이지? 요 놈의 기울기야. 자, 이거 잘 알아도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알겠어?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알아? 뭔데요? 수학에서? 뭔데요? 미분값이야. 왜도 미분이지? 이게 미분값이야.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좀 해왔던 선행했던 친구들은 이거 뭔 말인지 잘 알거든. 오케이.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케이. 평균 속도는 서로 다른 시점 두 개에 대해서 기울기 값이야.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여기가 저기 했을 때. 왜냐면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이해 갔죠? 오케이. 근데 이 두 개의 시점이 굉장히 가까이 존재를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균 속도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사실 한 점에 대해서 순간적인 속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맞잖아. 너무 짧잖아. 이해가 상가서? 네. 그 순간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기울기라는 공식은 그대로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변이와 이동거리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속도와 속력을 알려드렸고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차이점,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속도를 배울 때가 됐습니다. 가속도. 뭘 배운다? 계속도. 가속도. 자, 가속도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뭐가? 물체의 속도가 뭐가? 속도가 뭐 하는 정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속도가 변해야 가속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속도가 변해야 가속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네, 속도가 변해야 돼. 변해야 가속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속도가 뭐 한다고? 변해요. 그걸 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기 써있죠? 속도에 뭐라고 써있어? 변화량.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변속?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변속이에요. 자, 속도가 변화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속도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 뭐라고? 방향. 그 다음에 거리. 거리. 빠르기가 거리잖아. 자, 그러면 속도는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이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거지? 바뀌겠죠? 속도가 변하는 거지? 가속도가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자, 다음. 방향은 같은 거리거든?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빠르기죠, 빠르기? 빠르기가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겠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있겠지. 예. 이해 가요, 안 가요? 예. 가속도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바뀌었나요? 라는 어떤 이렇게 값으로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걸린씨, 자, 가속도 계산하는 거 알려줄게요. 낮은 속도, 무슨 속도? 낮은 속도. 어디서?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낮은 속도에서 뭘 뺀다? 처음 속도를 빼줍니다. 그게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가속도 구해볼까요? 알겠지? 준비됐어요? 자, 내가 계속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예.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 시점에서 속력을 줄였어. 속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스칼렛 값을 줄이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고 싶거든요? 네. 한 5초가 걸렸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예. 내가 속도 있죠, 속도? 네.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면
얘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20m/s로 간다고 가정해보자. 네. 자, 근데 중간에 속도를 바꿔서 같은 방향이니까 이때 속도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자, 속도를 좀 줄였어. 브레이크를 밟았나봐. 이해가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같은 방향이야. 방향은 똑같단 말이야. 방향이 똑같으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스칼라는 바뀌잖아 지금. 이해 갔죠? 자, 간다. 몇 초 걸렸어? 5초. 5초 걸렸습니다. 자, 나중 속도 플러스 10이죠? 네. 그 다음에 처음 속도 20이죠? 네. 그래서 플러스 10에서 20을 빼면 가속도가 나와. 이해간가? 5분의 마이너스 10이죠? 예.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거야.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나온 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속도에 대한 변화량인데?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잖아. 예. 속도 썼잖아, 속도. 예.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계산하는 과정에 속도를 썼다는 건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올 수 있죠. 가속도도 벡터량이야, 알겠어? 얘는 속도 변화량만 기억해. 뭘 기억하라고? 속도 변화량. 뭘 기억하라고? 속도 변화. 뭘 기억하라고? 속도 변화량. 자, 재미난 사실 알려줄게. 잘 봐. 니네 중력 가속도 알아 몰라? 9.8이요. 바로 알죠? 이거는 뭐 자판기예요. 누르면 나와요. 중력 가속 9.8이죠? 예. 9.8m/s거든요. 그죠. 자,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의 변화량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이게 가속도지. 잘 들어. 가속도죠. 가속도는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뭐의 변화량? 속도. 뭐의 변화량? 속도. 자, 여기 세크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초 아니야? 초죠. 그러면 얘가 뭔 뜻인 줄 알아? 1초에 1초마다 속도가 여기 플러스 9.8 보여 안 보여? 플러스 9.8이야 아니야? 맞죠? 속도가 플러스 9.8로 증가한다는 얘기야. 변화량이 9.8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여기서 만약에 건물이 있었어. 이해가 안 가? 네. 건물을 해놓고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어. 이해가 안 가? 네. 그 이 물건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 물건이 만약에 여기 떨어졌어. 이게 1초야. 1초 걸렸어. 여기 떨어지는데 2초 걸렸어. 여기 떨어지는데 3초 걸렸어. 바닥까지 오는데 4초 걸렸다 쳐. 네. 그러면 어떤 물건이든 중력가속 다 똑같아. 무겁든 가볍든 9.8로 다 똑같아. 물론 실생활에선 바람의 저항이 질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계속 속도 변화 9.8씩 늘어나진 않아. 그죠? 알겠어? 근데 이제 진공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1초마다 9.8m씩 속도가 늘어나거든? 그럼 네가 떨어진 시간만 알면 떨어질 때 여기 바닥에 딱 닿는 그 순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 1초에 9.8씩 는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여기 정도 물건이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오면 네. 이때 속도 있지 속도? 네. 속도는 9.8이야. 그러면 2초 정도 됐으면 이거 2배지. 그 2배 아니야? 맞죠? 맞지? 1초에 9.8씩 는다고 속도가 그럼 2초 됐으면 2번 늘어야지. 이해 안 가? 이해됐어요. 이거는 3배지. 네.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 4배라고. 그러면 떨어진 시간만 계산하면 내가 떨어뜨린 물건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의 속도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오. 니네 이거 공식 쓰는데 공식 쓸 필요 없어. 그냥 가속도가 9.8이면 1초마다 9.8일 만큼 속도가 계속 느나보다. 그럼 5초 동안 갔어. 그 중력 가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5초 갔어. 그럼 5 곱하기 9.8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5 곱하기 9.8 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5초 동안에 속도가 나온다고. 응. 알겠어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속도를 바로바로 계산하기 쉽다고 어렵지가 않다고요. 이해 가는가? 네. 진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속도는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 중요해. 1초마다야. 몇 초마다? 1초마다. 1초마다 몇 초? 1초마다. 1초 몇 초? 1초. 1초야. 알겠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아는 거 맞아요? 네. 오케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자, 이번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할 건데요. 똑같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인 거잖아.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냥 말 그대로 각자 시점에 대한 각자 시점에 대한 얘는 속도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이 있었어. 지금 Y축이 아까는 그 위치였잖아. 변이에 대한 걸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속도네. 그래서 A 시점에 속도가 있을 것이고 예. B 시점에 속도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두 시점이 다르잖아. 네. 두 시점의 평균적인 가속도는요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맞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아까 말했던 탄젠트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기울기로 보셔도 되고요. 두 시점이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됐을 때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쨌든 평균 가속도도 순간 가속도를 구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근데 순간 가속도는 그 간격이 되게 짧다고. 그래서 한 점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그래서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너무 시점이 짧기 때문에 간격이 짧기 때문에 그냥 같은 점으로 생각을 한 그 순간의 가속도를 우리가 순간 가속도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겠어? 저걸 확대하면 사실상 시점이 다르지만 굉장히 짧은 그 간격이란 말이야. 0.0000001초 간격. 약간 이런 느낌. 이해가시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야.